떡. 선조들은 이 음식에 마음과 소망을 담았습니다. 떡을 만들거나 문양을 찍을 때 정성을 들인다. 그 정성 속에 나의 염원과 소원이 가득 들어있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떡살 문양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에 문양을 새기는 도구, 떡살. 떡살은 그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한국의 떡에 한국적인 문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그 한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그 떡살 문양일 거라고 생각하고, 문양을 담은 떡은 경도사를 알리고 소망을 기원하는 음식이 됩니다. 한평생 전통 문양을 새긴 떡살을 연구하고 있는 목조각장 김규석. 그의 손끝에서 묵직한 떡살의 가치가 섬세하게 살아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김규석 씨 집에는 감나무가 유난히 많습니다. 감나무로 떡살을 만드는 장인이라 그런가 봅니다. 감나무가 보통 우리가 제목으로 쓰려면 한 100년 정도 돼야 돼요. 100년이 되면 한 자 정도 되거든요. 100년의 기다림. 감나무가 그 오랜 시간을 지내야 떡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떡살이 될 감나무를 골라봅니다. 톱질에서부터 제목의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재료를 고를 때는 보통 예전 것을 수집해 봐도 한 80% 이상이 감나무거든요. 그 이유는 나무가 강하고 냄새도 없고 또 일단은 어느 집에 가나 감나무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쉬웠고. 하지만 감나무에도 떡살이 될 수 없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도 예전에 뭐 어머니 비는 나무 있잖아요. 우리 집안 잘 되라고 비는 나무랄지, 무당집에 있는 나무랄지, 벼락 맞은 나무랄지, 이런 나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입에 먹어야 될 도구를 만들기 때문에 부정탔다했거든요. 간운 상제에 들어가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그런 나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나무를 들고 작업실로 향합니다. 사각으로 잡는 작업이에요. 사각으로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모양새를 잡아야 되거든요. 떡살의 모양을 잡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떡을 찍을 때에 휘지 않고 반듯하면 안 찍힙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히게 하려고 약간 활처럼 휘게끔 떡살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휘는 작은 모양새를 만드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모양을 잡은 나무에 떡살의 손잡이부터 만들어줍니다. 이제 떡살의 문양을 새길 면이 활처럼 휘게끔 다듬고 또 다듬어줍니다. 일단 여기 라인이 나오면 또 이 라인도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그래야 돼요. 떡살이. 떡살은 주로 아낙네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문양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떡쌀을 사용하는 사람까지 생각한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 떡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를 1번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떡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음각으로 조각할 때의 양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또 떡을 찍었을 때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쫙 빠져 나올 것인가. 장인의 손길이 수만 번 지나야 완성되는 떡쌀.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만을 고집하는 김교석 장인. 여기에 그의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선이 좀 부드럽죠. 손으로 잡으면. 근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하루 종일 잡아야 돼요. 그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뭘로 잡냐면 병 깨가지고 잡거든요. 병 칼날로 잡았거든요. 이 떡살도 그게 아니면 모양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전통 기법입니다. 예. 사포가 없던 옛날엔 깨진 유리나 도자기 파편으로 표면을 정리했습니다. 이 역시 조상들의 지혜죠. 떡살의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오롯이 사람의 손으로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선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다른 공예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주철 선생님을 77년도 정도에 만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그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이 선생님 집에 들어가 작업하게 된 거죠. 이게 이주철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조각을 제일 잘하신 분이라고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왕 조각할 거 좀 제대로 배워보자 해서 이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작업하게 된 겁니다. 풍속 조각가 이주철 선생에게 목조각을 배웠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저녁에 연습하라고 하나씩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요. 만들어서 이제 아침에 보여드리면 바로 짝으로 쪼개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조각하고도 나한테 배웠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다닐래? 오전 내내 요거도 먹고 오후에 이렇게 하는 거다. 딱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배운 것 같아요. 다음 날 오랜만에 외지에 사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각의 길을 택했는데요. 이번에 공모전 내는 건데 한번 봐주세요. 공모전 내기 너무 커. 일반 공모전에서는 조그맣게 만들어야 돼. 상품 대전이니까 크면 안 돼.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가지수가 많아야 돼. 한 개로는 쇼부가 안 나는 거라고. 네. 보통 한 20, 30개? 한 20개 정도? 아버지가 그 떡살을 알려주실 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그 엄하시고 하니까 해봐라. 안 되냐? 왜 안 되냐? 자기는 당연 되는 건데 쟤는 안 되니까 그런 거에 화도 많이 내주고 한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 기술을 습득을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공모전도 출품을 해서 수상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고마움이 있죠. 제가 권유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다 해서 그냥 한 거죠. 아버지 갈 길 그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대를 위해서 한다니까 그건 고마운 일이고요. 내가 그동안에 만든 책입니다. 이게 그 목공예하고 떡살에 관한 책들입니다. 음식에 관한 책도 좀 있고요. 이건 이현치 할머니가 했던 작업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음식과 떡살이라는 책은 남도 음식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리하는 책이고요.
전통 떡살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책을 쓴 김규석 장인. 그에게 떡살을 가르쳐준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연채 여사입니다. 이제 그 양반이 성질이 좀 그렇게 온순한 편은 아니었어요. 좀 뭐랄까, 욕도 잘했고, 또 뭐, 지 고아를 막론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런 스타일인데, 저한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편하게 해줬죠. 그분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그분 그 재연 전시 한번 했고요. 또 책도 만들어서 했고, 또 10주년 추모 행사도 제가 기획해서 했던 거. 이제 그분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밥이라도 먹고 살고 있으니까 고마운 존재죠. 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연채 여사의 떡살. 그에겐 이 자체로 따뜻한 마음이요 추억입니다. 이연채 여사께서 남긴 자료, 여기에 자신만의 연구를 더해 30여 년의 세월을 바쳐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떡살 위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떡살. 이렇게 떡살만 가지고 한 권은 이미지 작품집, 하나는 문양집,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고요. 그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요, 85년도부터 이제 만나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그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자료와 같이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왕 작업한 거 정리를 한번 해가면서 작업을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책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작업하니까 1000개 정도? 그 정도 분량이 돼서 작업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문양 작업해 놓은 겁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서 만드는 책입니다. 30년 동안 정리해온 문양들을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를 했지만 처음부터 선뜻 그런 마음이 든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는 작업을 할 때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게 문양 이런 것을. 근데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겁나 허해요, 마음이. 그래서 모든 문양을 오픈을 시켰습니다. 누구나 다 쓰고 싶으면 써라. 저는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다. 전화만 하면 쓰게끔 해주겠다. 그러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이 문양들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 역사는 물론 풍수와 음양오행 등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집대성한 떡살무늬를 공유한 김규석 장인.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들이 그가 공들인 시간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김규석 장인의 전통 떡살은 옛것에만 머물러 있진 않습니다. 이게 전통 공예하면 예전 것을 그대로 그냥 재현하고 표절해서 박물관 같은 그런 물건들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옛 것을 알아야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에 맞는 전통 공예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것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 시대에 맞는 문양을 그 소중한 우리 떡살과 아름다운 떡살 무늬에서 1300여 점을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책에 수록한 거죠. 전통의 근간을 둔 모양에 현대적인 기능을 더한 새로운 떡살. 오랜 시간이 쌓이면 이 역시 전통이 됩니다. 김규석 선생님이 그 작업하는 떡살하고 다식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장 그 민속적인 그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향후 미래의 그 이 우리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20세기의 김규석이라고 하는 장인이 18세기나 19세기에 했었던 그 장인들의 그 전통을 이어서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화시키고 그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좀 바꾸고 그러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 문양이 될 수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K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장인은 홀로 앉아 문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떡살 문양은 딱 보면 삼다의 의미로 돼 있어요. 삼다라는 게 뭐냐면 오래 살고 그 자식 많이 낳고 복 많이 받는 거거든요. 떡에 어떤 문양을 찍느냐에 따라 제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바지용이 되기도 합니다. 즐거운 날에는 즐거운 이야기를 쓰듯 떡살의 문양 역시 때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떡살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목련과 돌림문이 함께 새겨진 이 문양은 부귀와 영화가 집안에 끊이지 않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양을 조각하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칫 손이 엇나가기라도 하면 어린 감나무가 제목이 되어가는 100여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늬를 아름답게 새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떡살 조각은 그냥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떡이 빠져나올 수 있는 각도로 조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떡이 잘 빠져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45도로 작업을 해야 돼요. 떡살을 사용하는 사람까지 배려하는 마음. 선조부터 내려오는 귀한 마음입니다. 문양을 조각하다 보면 안쪽에 거무스름한 부분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김규석 장인도 매우 긴장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먹감이 약간 들어간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여기 강도가 틀려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확 깨져버려요. 조각하기 어려운 만큼 가치가 높습니다. 검정색 밤나무가 있거든요. 갓나무가. 이 검정색 밤나무 어떻게 생기냐면 병이 생겼을 때 생기는 건데 뿌리서부터 병이 생기면 전체가 먹이 드는 거고요. 안 그러면 가지 같은 데 이렇게 사람들이 베가지고 거기 물이 차가지고 병이 걸리면 일부분만 먹이 든 겁니다. 그렇게 먹이 든 나무를 먹감나무라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들은 가격이 좀 비싸죠. 그 부분만 뽑아가지고 떡살을 만드는데 그 떡살을 먹감나무 떡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먹감나무로 만든 장방형 사면떡살. 보기 드문 만큼 굉장히 귀한 떡살로 여깁니다. 깎고 다듬고 그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인 후에야 조각 작업이 끝납니다. 장인의 고집과 기술이 집결된 예술 작품입니다.
조각 작업이 끝나면 동백기름을 발라주며 마무리를 합니다. 예전에 오칠 같은 거 그랬는데 제가 옷을 하도 많이 타가지고 옷을 못 만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백기름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죠.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나무가 비틀림도 방지하고 또 점도 안 먹게끔. 근데 기름을 발라놓으면 그런 게 방지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완성된 떡살. 이 하나를 만드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만들어도 4개가 고작이며 1년을 만들어도 50개가 채 안 됩니다. 누구도 강요한 적 없지만 오랜 시간 고독하게 걸어온 길. 그에게 목조각은 단순히 떡살을 만드는 기술이 아닌 혼을 불어넣은 필생의 역작과도 같습니다. 떡살은 떡을 찍는 손을 통해야만 그 온전한 의미가 실현됩니다. 밋밋한 떡에 살이 찍히면 떡은 메시지를 담은 신성한 음식이 됩니다. 문양 속에 장수와 풍요, 다산과 벽사 등 극진한 소원을 담아봅니다. 생활의 사소한 것 하나에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부여하던 우리 선조들의 격조 높은 음식 문화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섬세하고 투박한 듯하면서도 상징적인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바랬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떡 중의 떡은 절편이라는 말은 절편에 새겨진 문양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떡살들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장수를 의미하는 복숭아문. 기쁜 일이 집안에 가득하길 비는 쌍희문. 떡살에 문양을 찍는 것은 살 닦는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꽃무늬라든지 또 새, 동물, 산, 들, 바다, 나무,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문양을 새기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랬던 게 떡살 문양입니다. 김규석 장인이 새긴 문양이 빛을 발하는 또 하나의 목조각품이 있습니다. 다식판입니다. 떡살과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식이라는 뜻은 차다자에다 밥식자 쓰는 건데 차를 마실 때 후식으로 먹는 과자 같은 거죠. 음식이죠, 음식. 그걸 만드는 판이 다식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딱 올려서 다식을 머무려서 이렇게 다 채운 다음에 이걸 빼가지고 딱 누르면 다식만 딱 올라오는 거죠. 다식을 띄어서 뒤집으면 이 문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크기는 보통 2.5를 기준으로 해서요. 2.5 이상이 되면 전통 음식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2.5 미만에는 차문화 쪽이 많이 사용돼요. 다식 같은 경우는 또 색깔도 이쁘잖아요. 송화로 사용되고 고급스러운 음식 중에 하나죠. 옛날 서민들이 먹던 건 아니고요. 살을 받고 염원을 담는 건 떡살과 같습니다. 다식 역시 떡과 같은 의례 음식인 만큼 다식판에도 여러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봉황문이고요. 결혼식에 지가 간복을 입었으니까 지가 왕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봉황문을 사용을 했고, 연꽃 같은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토의 의미도 있겠지만 축복의 의미입니다. 국화는 그 장수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거북이인데 거북이는 그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장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떡살 문양이나 다이판 문양 의미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떡살 만든 사람 다이판까지 같이 작업했던 거는. 다식판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은 떡살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길, 오래도록 건강하길, 이웃에게 기쁨이 넘치길, 누군가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선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뭐 정리하셨어요? 작업실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제자 이상국 씨입니다. 근데 조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밑에서부터 우로, 여기서부터 여기로. 항상 밑에서부터 우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옛날에 그 전화번호 저 있잖아요. 그걸 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했는데 목공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손재주가 좀 남들보다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전화를 해서 찾아가서 야, 나 이것을 배우고 싶다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망치질도 원래 그 망치질하는 방법이 8분의 6밖에 하다고 그래가지고 강양약, 중양약 이런 식이도 하고 기체에 딱 세놓고 부드럽게 가야 된다. 강양약, 중양약. 누구나 와서 한다 해도 할 수는 있었어요. 할 수는 있게 보이죠. 남이 봤을 때는. 근데 막상 하면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무 결도 알아야 되고, 나무 성질도 알아야 되고, 이 문양의 뜻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 모양을 썼냐? 뭐 혼례 때, 관원상기 때, 제사 때는 어떤 문양을 써야 되냐? 그 의미를 배워가면서 이제 작업을 했죠. 전통기능 보유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뒤에 걸어올 이들을 위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김규석 목조각장. 그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양이 이 땅에서 다시금 소중히 쓰여지는 것, 그뿐이면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문양도 수입에 쓰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벽지랄지 타일을할지 포장지랄지 이게 우리 문양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도 우리 문양으로 대체해 써야 되는 거고요.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값싼 외국산 떡살들이 전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 떡살의 보존과 전승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안마다 고운 무늬를 새겨 넣었던 우리 조상들의 손길. 정교하고 아름다운 떡살의 미학은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그리고 후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입니다.